이 질문 정말 제가 진료 볼 때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 항상 해드리거든요. 제 결석 환자분들 오시면 설명해드리는데, 첫 번째, 음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시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다 못 먹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비뇨기과 영등포점 김강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요로결석에 대해서 일반적인 질문, 궁금해하셨던 거 질문 받아보고 답변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요로결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전체 환자분들 중에서 몇 %를 차지할까요? 보통 퍼센티지를 따지면은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 한 100분 중에 한 명은 계시지 않을까, 혹은 그 이상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체 퍼센티지 한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로결석이 걸리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체질이나 생활 습관 때문일까요? 아니면 유전적인 것 때문일까요? 방금 말씀해 주신 거 전부 다 맞는데요. 첫 번째가 식습관이고 두 번째가 유전인데, 유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전은 사실 제가 부모님을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 때문에 결석에 자주 걸리신다, 이건 조금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비뇨기과를 쭉 다니셔야 되는 환자분이실 것 같고, 식습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식습관 중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음식 중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면 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면 요로결석이 음식과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단백 식단이나 비타민C 과다 섭취가 요로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제가 진료 볼 때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 항상 해드리거든요. 제 결석 환자분들 오시면 설명해드리는데, 첫 번째, 음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시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다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시금치, 땅콩, 아몬드, 감자, 이런 종류의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말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C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도 안 좋고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죠. 근데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결석이 걸린다.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킨이나 삼겹살 못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고단백 식이도 안 되고 이런 특별한 음식을 못 먹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스님들 식사 생각하세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처럼 고기도 안 먹고 야채로만 식사를 한다. 이거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음식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는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이거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모가 요로결석이 있다면 자녀도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안타깝지만 사실이고요. 제가 항상 결석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있어요. 혹시 가족 중에 아버지, 어머니, 형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중에 결석 환자 있으세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맞다고 하시면 아쉽게도 결석은 유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 때문에 자녀분들,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 결석 환자가 있다, 그러면 자녀분들도 결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요로결석에 걸렸을 때 극심한 통증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또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석에 걸려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이신 분들 말고 결석을 여러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거 결석 같아 라고 느낌이 옵니다. 통증이죠. 그래서 이 느낌을 느끼면 그때 바로 오십니다, 병원에. 그래서 여러 번 걸려보신 분들은 아는데, 처음 걸리신 분들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느낌을 모르다가 뭐지?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이게 내가 체했나? 아니면 이게 뭐지? 왜 아프지? 아랫배 아픈데 이거 맹장염인가? 이런 거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결석으로 진단되신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소변 상태로도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잖아요. 혈뇨이거나 잔뇨감, 배뇨통, 하복부 통증 등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떤 질환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금 얘기하신 혈뇨나 뭐 잔뇨감, 하복부 통증 이런 거는 다른 원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결석뿐만 아니라 요도염, 방광염, 전립선염 등등등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딱 제가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어쨌든 불편하시면 혈뇨가 있고 뭐 통증이 있고 뭐 이렇게 불편하시면 당연히 병원 가셔가지고 비뇨기과 찾아가셔서 진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로결석에 걸렸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나요? 네, 이것도 가능해요. 제가 진료 보다 보면 결석이 굉장히 큰 게 작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큰 거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전혀 안 아프시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가끔 간혹 가다가 돌이 커도 아프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면 요로결석과 신장결석이 대부분 동일하고 이름만 다르다고 말들을 하는데요. 요로결석과 신장결석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요로결석, 신장결석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결석은 사실 그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신장에 있으면 신장결석, 요관에 있으면 요관결석, 방광에 있으면 방광결석, 요도에 있으면 요도결석. 이게 이제 사실 그 해부학이죠. 해부학의 이름에 의해서 저희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결석을 부르는 거고, 그거를 다 그냥 통합해서 저희가 그냥 전체를 얘기할 때 요로결석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로결석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간요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맥주를 많이 먹거나 물구나무를 선다던가 롤러코스터를 타라, 뭐 이런 민간요법들이 정말로 요로결석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거 조금 그러니까 옛날 심지어 줄넘기도 하세요. 줄넘기도 하신 분도 있고 막 뜀박질 하라고 하신 분도 있고 도움이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맥주도 좋지만 물이 좋거든요. 맥주를 많이 드시면 취하니까 물을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물 많이 드세요 요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물구나무나 줄넘기,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게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냥 집에서 물 많이 드시고, 혹시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병원 가시는 게 요즘에는, 옛날에야 뭐 병원이 많지 않았을 시절에는 뭐 할 수 있겠는데 그냥 가까운 병원 가시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물 마시는 양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2리터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2리터인데 2리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페트병 500ml를 4개를 드셔야 되잖아요. 그거 한 번에 먹기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루 동안 먹는 양인데 해주시면 좋고, 사실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보통 1.5리터 정도만 드셔도 현실적으로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2리터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로결석 치료법에는 어떤 종류와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자연 배출이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운이 좋아서 물 마시고 진통제 좀 먹었는데 빠져나왔다. 요거 너무 좋은 거고요. 이제 그래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 하나는 이제 충격파라고 해요. 쇠석. 하나는 이제 충격파가 있겠고, 두 번째 수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격파나 혹은 수술,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로결석에 걸렸지만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굳이 필요가 필요 없는 경우, 사실 그러니까 신장결석은 제가 치료를 막 적극적으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신장에 돌이 있으면 물론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통증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 안에 있는 돌은 당장 급하게 치료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료는 하셔야죠. 근데 오늘 내일 급하게 치료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치료하시면 되는데, 신장 말고 요관에 돌이 있게 되면 굉장히 아픕니다.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거는 아프니까 당연히 치료를 바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로결석이 재발할 확률이 70에서 80%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요로결석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한 번 요로결석에 걸리신 분은 그 다음에 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뭐냐면, 돌은 한 번에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결석이 만들어지는 없고,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뭐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걸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돌이 더 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한 번 결석에 걸리신 분은 예를 들어 시간이 예를 들어 5년, 뭐 10년 지났다? 그러면 또 걸릴 확률이 무조건 한 70%에서 80%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비뇨기과. 네, 요로결석 질문 정말 유익한 질문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이거 되게 궁금해하신 질문이고 진료 볼 때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이 질문 말고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충분히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